그럼 이제 두 분 패널 소개를 드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딥페이크 사태에 대해서 좀 두 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가시죠.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봐요? 너무 내가 쳐다봐서 서로 두 분이 진짜 눈 깜빡한 사람이 먼저 눈 피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걸로. 네네. 이게 건손이잖아. 늘 건부터 가는 거야 원래. 네. 어쨌든 뭐 딥페이크 아까 손희정 선생님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다고 했지만 딥페이크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뭐 아주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딥페이크라는 기술 자체가 어떤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근데 기술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들에게 그 도구가 상용화되는 순간이 기술적 발전에 대한 이 환경의 변화로까지 확 이어지는 그런 저는 이제 특이점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딥페이크 포르노라고 하는 이 포르노가 대량 제작되는 툴이 개인 단위한테 지금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사태의 핵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딥페이크 현재의 사태를 두 가지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두 가지는, 하나는 포르노 대량 제작 사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상용화된 기술로서 개인이 이걸 가지게 됐을 때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게 딥페이크라는 형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원본이 어디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누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종류의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포르노 대량 제작이라고 하는 게 딥페이크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얘기의 또 중요한 점은 얼굴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포르노로 딥러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인터넷 포르노 레퍼런스들이 엄청나게 축적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합쳐져서 포르노 대량 제작 사태로서의 딥페이크라고 하는 어떤 특이점으로 하나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마 사람들이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좀 놀랬던 것은 지인 능력과 격지인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지인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뭐 원자활동가 같은 경우는 이 말 자체가 가해자의 언어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시고,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긴 하는데, 이 말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적인 상황,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사회적 신뢰를 다 깨트리고, 그리고 자기에 가까운 여성들의 얼굴을 그렇게 포르노그래피로 만드는데 어떻게 관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또 말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서, 그 범죄의 형태 혹은 어떤 식의 행위의 형태로서의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숙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중요하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좀 주목해서 이 사태를 좀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르노 대량 제작 사태라고 이제 계속 강조해서 검긴 선생님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딥페이크 성범죄물이거나 성착취물이 아니라 포르노라는 표현을 써야겠다라고 판단하신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페미니즘 대중화라고 하는 국면에서 어떤 형태의 사람들한테 그 페미니즘 언어가 사실 어떤 경쟁을 통해서 많은 말들이 살아남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센 말,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한테 그냥 입을 닥치게 할 수 있는 제일 센 말 하나가 제일 올바른 말로 채택되는 방식의 정치하기는 좀 반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성범죄, 성폭력, 성착취만 남는 거예요. 저는 성폭력, 성범죄, 성착취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설명이 필요한데, 그럼 그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다 문제적인 이야기로 사라져버리게 되면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최종신급으로, 한편으로 이걸 뭐 극단적 순수주의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일종의 극단적 순수주의로 그걸 그렇게 불러야지만 정치적으로 올바라라고 하는 말만 남는 형태의 사회운동의 언어 사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딥페이크 사태를 성범죄라고 얘기하게 되면 빠져나가는 일들이 생겨요.
그렇죠. 성범죄냐 아니냐라고는 부분으로 논란이 가게 되고 음. 다시 법을 어떻게 만드냐의 문제로 가게 돼서 이 정도로 대량 제작되고 있는 사태면 문화의 문제고 분명히 그 문화가 가능하게 만들어냈던 사람들 간의 관계의 반응과 양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에 대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어져 버리고 국회가 뭘 만들어라, 법은 빨리 잡아가라 이런 얘기로 그냥 끝나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동안의 범죄자들은 진짜 범죄자들은 우리는 잡힐지도 모르니까 잠깐 숨죽이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세계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것이 이제 좀 더 진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 했고 그 진단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가 아는 사람을 포르노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빼고 어떻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리고 아시다시피 딥페이크 문제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뭐 좀 더 얘기하겠지만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딥페이크 동영상의 98%가 포르노입니다. 그리고 이 98%의 99%가 그 대상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포르노 없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는 생각을 일단 전제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포르노를 성착취라고 얘기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지만 그것을 그렇게만 다 얘기해버리고 나면 포르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식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르노를 그러면 불법으로 볼 거냐, 범죄로 볼 거냐, 순수한 착취로 볼 거냐, 아니면 어떤 문화로 볼 거냐. 그러니까 포르노라는 단어를 둘러싸고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딥페이크 저는 성범죄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딥페이크물을 봤을 때 얘는 명백하게 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얘를 포르노라고 이야기하면 또 가려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권김쌤이 얘기하셨던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과 얼굴만 지금 사실 뜯겨와서 딥페이크 포르노 혹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자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나 여러 군데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신체 이미지, 그러니까 디지털 포르노그래피의 이미지가 지금 딥페이크에서도 착취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 그게 그만큼 사실은 엄청난 빅데이터로 쌓여있는 문화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딥페이크가 터졌을 때 저는 이제 문화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가 어떻게 되는가 보다 이제 언론이 어떻게 다루는가, 정치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주목을 해서 많이 봤었는데 그랬을 때 가장 이제 거슬렸었던 것, 그러니까 거슬렸다는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옳지 않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딥페이크 사건을 놀이라고 표현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거 가상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놀이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신체를 가진 구체적인 신체와 구체적인 얼굴이 착취되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확하게 물리적 거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공유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으로서 여성들의 실존을 공격하고 존엄을 짓밟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 권김쌤도 한번 SNS에 그런 얘기 쓰셨던 것 같은데 이미 2024년에 디지털은 버추얼하지 않다.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사는 공간인 것이나 다름없다. 삶의 조건이 됐으니까 뭐 이런 문제.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하게는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한다는 점. 그래서 이거는 가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상이 아닌 상태에서 이걸 이제 놀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서 뭣도 모르는 순진한 특히나 10대 청년 남성들이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방식. 근데 이게 범죄인지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게 능욕하고 모욕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은 10대 초반의 소년들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단순히 놀이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전통적인 포르노그래피하고는 확실히 다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좀 하기도 그렇죠. 했었던 거죠.